종목으로 나누지 않고 분류를 하자라고 하면 유산소, 무산소로 나누면 마치 뉴스킨 안에 뉴스킨 파마넥스 이렇게 나뉘듯이 디비전처럼 유산소, 무산소예요. 잘 써요. 이걸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뭘까요? 무산소라고 해서 숨을 안 쉬고 하는 걸까요? 호흡을 참고 하는 것과 계속 호흡을 그렇죠. 하면서 하는 것. 호흡을 참고 하는 것과 그렇죠. 약간 반은 맞아요. 아닌가? 유산소는 기준을 잡자라고 하면 유산소, 무산소 운동의 기준은 운동을 할 때 내가 숨을 들숨 날숨을 하잖아요. 그때 그 숨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예요. 사실은 깊게 내가 그냥 평상시에 숨을 쉬면요, 폐를 통해서 우리 마스크 했는데 폐를 통해서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기체가 들어가서 폐포 속에서 혈관으로 타고 들어간다고요. 그죠? 공기가. 그 과정을 통해서 세포까지 가는 게 공기예요, 사실. 근데 무산소 운동을 할 때는요, 그 흉부까지만 가요. 숨을 쉬는데 세포까지 갈 여력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정말 열광하는데 짜증난대요. 유산소 운동은 내가 그러니까 세포까지 밀어넣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을 타면서 전속력으로 사이클을 달리면 그것도 무산소예요. 그런데 천천히 내가 즐기면서 그냥 경치를 보면서 호흡할 수 있는 양으로 타신다라고 하면 유산소 운동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돼요. 마라톤은 유산소예요. 100m는 무산소예요. 100m 동안에는요. 그래서 100m를 숨을 참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 않아요. 쉬는데 그냥 가슴에서 목젖까지 그냥 호흡만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단위로 운동의 종목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운동의 종류를 나눠보면 유산소는 그냥 걷기, 그죠? 뛰기, 전속력 말고요. 걷기나 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산소 운동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신체 신체. 열 올리는 거. 열 올리죠. 워머. 열을 올리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죠? 그쵸. 체지방이 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워머.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해요. 유산소 운동에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이것도 포커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운동의 강도가 있어요. 편하게 회원들한테 말씀해 주실 때는요, 약간 숨이 가쁜 정도. 너무 편해도 안 되고 너무 가빠도 안 되고 그냥 조금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정도 있죠. 걷기라고 하면 앞에 붙어야겠죠. 좀 빠르게 걷기. 그래서 그걸 파워워킹이라고 돼요. 손을 많이 흔들고 조금 속도를 내서 파워워킹을 하는 거죠. 뛰기도 전속력도 아니고 너무 늦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숨이 가쁠 정도로 뛰어주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운동이라는 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숨이 차야 운동이다. 너무 최대로 하게 되면 지방이 타는 것들을 조금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맥박을 재죠. 그러니까 1분 동안 맥을 딱 재요. 계산하는 법도 있지만 그냥 온전하게 1분 동안 이렇게 맥박이 몇 번 뛰냐 하면 1분에 보통 뭐 70회 이렇게 되잖아요. 개인차는 있어요. 조금 빈맥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회 떨어지기도 하고 70회 넘어가기도 해요. 100회 이렇게 빨리 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개인차는 있지만 우리가 최대 심박수라고 하는 사람이 최대로 뛸 수 있는 심박수가 있다라고 해요. 개인차는 다 있어요. 그걸 한 220으로 뒀을 때 한 60에서 70% 정도의 강도가 지방을 제일 잘 뺀다고 해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호흡이 조금 가쁜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졸린 것 같은데? 기침해요? 가래뱉어. 가래뱉어.
침을 뱉어야겠구나. 마스크 열고. 자, 무산소는 그렇습니다. 그럼 무산소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의 목적은 그런 거랑 똑같아요. 유산소가 왜 지방을 타느냐?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장작을 보면 돼요. 장작. 우리 그 정글의 법칙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김병만이 부싯돌이나 이게 비벼가지고 그 원시 아날로그적으로 불을 붙여요. 그때 공기가 없으면 안 타는 거 아세요? 네. 불고 아시죠? 연소가 되려면 공기가 필요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고요. 지방을 태우려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장난 아니죠, 설명. 네. 어제 밤새 고민했어요. 완전 멋있다. 김병만까지. 천재 같아요. 뭐야? 김병만 같아요? 얼굴 천재, 발의 천재, 목소리 천재. 그래서 무산소 운동을 좀 가면 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벌크업? 그쵸. 우리가 얘기하는 근육을 조금 키울 수 있는 운동들이에요. 근육 운동. 세상 밝다. 이렇게 좋습니다. 근육 운동이에요. 근육 운동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육 운동도 우리가 뭐 벤치프레스, 팔굽혀펴기 이런 건데 기구 운동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이두 이렇게 접는 컬 동작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벼운 무게로 한 1, 2kg, 제가 1, 2kg로 계속해. 그럼 무산소 운동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쇳덩이를 든다고 무산소 운동이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무산소 운동이 되냐면 보통 근육이 성장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논문으로 입증된 반복 횟수가 있어요. 이건 11회에서 13회 정도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게를 드는데 11회에서 13회 정도 들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11번, 13번을 반복하면 더는 못 들어. 달달달달. 내려놔야 돼. 이 정도의 운동 강도여야지만 근육이 성장한대요. 그럼 집에서 예를 들어서 스쿼트 있잖아요. 우리 100개, 200개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근성장은 일어날 수 있지만 내가 근육을 그냥 조금 더 발달시켜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는 거죠. 기준은 아시겠죠? 네. 이거는 아예 미국 학회에서 정해놓은 횟수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무게를 하고 더는 못 들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헬스장 가면. 호흡은 해요. 어차피 무산소 운동할 때 기준은 무거운 걸 들 때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스쿼트를 할 때 중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산소 운동할 때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호흡법이잖아요. 호흡법. 중력에 의해서 내려갈 때는 상대적으로 내려갈 때 안 하던 동작이고 관절이 락이 풀려요. 원래 이렇게 서 있을 때는 관절이 이렇게 지지해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관절이 아니라 근육으로 버티는 거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중력 때문에 잘 내려가요. 네, 그쵸? 숨을 들이마셨다가 올리면서 후 내뱉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있잖아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잘. 그렇잖아요. 힘을 빼려고. 그래서 우리 스트레칭 할 때 들이마시고 스트레칭도. 왜냐면 몸에 힘이 빠지니까. 근데 내가 근육 운동할 때 무거운 걸 들 때 하면 들이마실 때 힘이 잘 안 나요. 우리 몸 자체가. 그래서 힘을 쓸 때 어떤 운동할 때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힘을 쓸 때 내뱉어야 되는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의 참죠. 이 무게를 할 때가 되면 어떤 식으로 호흡을 하냐면요. 가슴에 공기를 먹고 올라와서 이렇게 돼요. 맞아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제가 수영 강사도 했었거든요. 수영 강사. 오 누구예요? 커피 더 드세요. 커피 더 드세요. 줄 수 있는 게 없다. 커피 더 드시고. 수영 강사를 할 때 수영을 하는데 수영 해보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수영할 때 있잖아요. 호흡법 먼저 배우잖아. 음파 아시죠? 음파. 자세히 보면 숨 쉴 데가 없어요. 내가 강사한테 그랬어요. 죽겠는데요? 음파. 맞잖아요.
근데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진짜 음파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강사할 때는 다르게 가르쳤어요. 파, 이거예요. 원래 이거예요. 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웨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실 건 힘을 쓸 때 어떻게 한다? 내뱉는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복 횟수는 그쵸. 이게 가장 근력을 키운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집중하고 싶은 건 유산소 운동은 거의 기구로 하니까 그냥 쉽잖아요. 사이클이나 스태퍼나 뭐 이렇게 뭐 빠르게 걷기나 계단 타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무산소 운동에 대해서 조금 채우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력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근육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근육은요, 보면 방추 형태로 거의 대부분 생겼어요. 근방추. 추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칸의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칸의 실들이. 근육세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육세사. 이렇게. 근육세사인데 얘네들을 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근육세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두꺼운 놈 하나랑 얇은 놈 하나가 짝꿍이에요. 스폰서 파트너. 근육은 액틴, 미오신 이래가지고 얘네가 짝꿍이에요. 그래서 근세사 활주설 이걸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왜냐면 인스타에 올려야 되거든. 우리 근세사 활주설. 사진 찍어드려야겠네요. 아 그럼요. 지금이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정방향으로 잘 찍었어요.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이끄는 비즈니스. 중요한 건 근세사 활주설이라고 해서 요걸 띄워보면 이게 수백 개도 아니에요. 수만 개의 근육들이 각 곳에 있어가지고 얘네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해요. 그러면 얘랑 이렇게 잡고 있어요. 제가 많이 비교하는 게 뭐냐면 니트예요. 니트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네. 놓으면 줄어들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육 운동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적당한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 하는데 제가 크게 이거 드는데 이게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근육 운동은 얘네를 더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포커스가. 더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더 늘어나게 해서 근육에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요. 90년대만 하더라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힘을 쓸 때 집중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근육 이두 운동을 이렇게 덤벨을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쥐어 짜는 거 이렇게 막 울퉁불퉁 쭉 나오잖아요. 이거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는요. 니트가 쪼그라든 거예요. 맞잖아요. 꽉 쪼그라든 거예요. 근데 무거운 무게를 들 때 이렇게 내려갈 때 버텨야 되잖아요. 내려갈 때는 니트를 빠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건 강사의 단어가 아니다. 갑자기 머릿속을 최대한 이렇게 당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찢어지죠. 근육이. 그 찢어지면 근육이 손상이 돼요. 얘가 다쳐.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몸은 그래서 근육이 성장하려면 3요소가 있어요. 운동으로 근육을 찢는다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영양으로 채워야 돼요. 왜냐면 이게 회복되려면 필요한 영양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T-R보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휴식이에요. 잠도 자고 휴식을 해야 돼요. 이 3박자가 맞았을 때 근육은 성장해요. 저 근육 운동하는데 회원 중에 근육 운동하는데 근육량이 잘 안 늘어요 하면 생활습관 속에 보면 새벽 3시에 자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디빌더들 보면 10시 안에 자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10시에서 2시 사이에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영양도 그렇고 휴식도 그렇고. 그러면 얘네가 이런 형태인데 그럼 찢어 놓는 걸 많이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스쿼트 우리가 잘하는 스쿼트를 보면 보통 무게를 들고 일어설 때 집중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 가동 범위로
내려갈 때 근육들이 찢어지죠. 벤치프레스도 남자들 보면 이렇게 들 때 가슴 모을 때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요즘 내려갈 때 근육이 찢어져서 성장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내려가는 거, 근육이 찢어지는 건 천천히 찢습니다. 계속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 힘을 쓸 때는 좀 빠르게. 그게 웨이트 트레이닝의 원리예요. 그래서 헬스장 가서도 덤벨을 들 때 힘을 쓰는 거죠. 수축이죠. 이건 빠르게 해요. 빠르게 할수록 근 스트렝스라고 하는 힘이 늘어나요. 쑥! 내릴 땐 천천히 찢어져라. 근육에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 니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니트를 쭉 하면 할수록 근육이 커지는 건 니트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여기는 없구나. 자, 여기 이정자 쌤이 체지방 18%, 체중은 20kg 이상 빼셨잖아요. 그 예전 입던 니트를 입을 수 있어요? 못 입겠죠. 너무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니트가 늘어나는 거, 근육이 성장하는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 더 두꺼운 사람이, 저보다 더 뚱뚱한 사람이 제 니트를 입으면 늘어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늘리는 거예요. 계속 이걸 찢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운동법으로 와가지고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냐라고 하면 운동에도 굉장히 등척성, 등장성 막 이런 운동의 단어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제끼고 그냥 뭘 봤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스쿼트를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운동 중에서 얘는 또 관절로 비유할 수 있는데 단일 관절이라고도 하고 단순 관절이라고도 하는데 단일 관절 운동과 복합 관절 운동이 있어요. 이건 뭐냐? 단일 관절은 말 그대로 관절을 하나 쓰는 거예요.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관절이 어디만 쓰일까요? 팔꿈치예요. 이거 하면서 손목을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복합관절이 되겠죠. 그러면 기준이 뭐냐면 복합관절은 2개 이상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관절을 사용하는 거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관절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런 운동들을 보시면 돼요. 그럼 효과가 배가 돼요. 우리 몸이 지방을 잘 태우는 운동이 된다고요. 그래서 스쿼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스쿼트는 내려갈 때 3가지 관절 크게는 발목도 고정되는 듯 싶지만 발목도 움직이죠? 무릎 움직이죠? 고관절 움직이죠? 그래서 복합관절로 관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을 잘 태우는 운동인 거예요. 효율성이 높아요. 같은 곳을 하더라도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효율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헬스장에서 많이 하는 데드리프트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푸시업도 복합관절이에요. 팔꿈치 되죠? 어깨 관절 되죠. 그죠? 네. 스쿼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컨셉들은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근육을 많이 성장하고 싶어 헬스장에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만약에 못 가 그러면 우리가 운동법을 생각할 때 스쿼트를 잡을 거 아니에요. 스쿼트를 해. 스쿼트를 하는데 제가 반복 횟수를 정해줬죠. 네. 근데 맨몸으로 이거 하면 계속 할 수 있죠. 그럼 누구 보고 잡아달라고 하는 거야. 어딨나? 운동하시는 분 없어요? 아, 여기 나와보세요. 네. 저항을 주시는 거예요. 저기 보고 스쿼트 해보실래요? 이쪽으로 가운데로 좀 오셔서. 네. 스쿼트 해보세요, 편하게. 네. 바지 괜찮으시죠? 네, 올라오세요. 하나. 네, 계속 해보세요. 네, 둘, 계속 하세요. 셋,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보통 계속 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그 발을 놓고 무게를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서포터가 있으면 집에서 골반을 살짝 잡아달라고 하세요. 내려갈 때도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 올라오죠.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지금 근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바닥을 보면 등이 굽어요. 스쿼트 할 때는 절대 시선이 그래서 전방이나 45도예요.
15도 45도 어쨌든 위를 봐야 돼요. 왜냐면 사람은 숙이는 순간 등이 굽어요. 다칠 수 있거든요. 다시 내려갈 때도 버티시는 거예요. 왜? 내려갈 때 근육이 찢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내려갈 때도 제가 누르면 버티셔야 돼요. 해보세요. 이렇게 올라오고 일부러 더 누르는 것 같아.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이렇게 일어날 때 힘들죠. 이렇게 하는 11번에서 13번이 돼야 근육이 성장해요. 네. 그 기계는? 스쿼트 기계요? 스쿼트 기계는 관절이 다치지 않게 그냥 보조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자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스쿼트 기계를 굳이 이용하는 건 뭐냐면 동양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서구화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발목 관절이나 무릎은 아니에요. 무릎은 다 이렇게 굽혔다 폈다는 다 하잖아요. 사람이면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없으면. 근데 발목 관절과 고관절의 유연성은 달라요, 다. 그래서 이게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세가 힘드니까. 그러면 다칠 수도 있고 무릎에 무리도 가고 하니까 기계가 나온 거예요. 편하게 하게끔. 근데 근성장을 위한다라고 하면 스쿼트 기계에서 맨몸으로 계속 TV 보면서 한다고 근육 성장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지구력이 좋아지겠죠. 오래 할 수 있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아니, 아무 효과는 없진 않아요. 그래도 좋죠. 그것도 운동인데 내가 근육을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뭔가를 얹어야겠죠. 책가방이라도. 책가방에 책을 막 넣은 다음에 두꺼운 책을 넣은 다음에 안고 하세요. 걔는 뒤로 매지 마시고, 제가 스쿼트 기계를 해보니까 뒤로 떨어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안고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게는 선택해서. 스쿼트 기계 말고 그냥 맨몸으로 할 때는요? 네? 스쿼트 기계 말고 맨몸으로 할 때. 맨몸으로 할 때요? 맨몸으로 할 때는 누군가 눌러주는 게 가장 좋죠. 없으면 모래주머니요? 너무 좋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실은 자세만 좀 된다라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이나 아니면 내가 자세가 맨몸으로 잘 나온다라고 하면 뭔가를 얹고 해도 상관없어요, 집에서는. 그리고 우리 쌤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파는 덤벨이나 이런 것들 2, 3만 원짜리라도 하나 사가지고, 그 현주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이게 운동의 기초예요. 그래서 복합관절 운동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운동의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단체방에, 저희 컨 단체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네. 질문 받을 시간이에요. 질문해주세요. 그 회원들 중에 무릎 나가는 회원들 자세 교정해 줄때 처음에 어떻게 알려주는 무릎이 어딜 나가요? 무릎이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나가요. 오늘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스쿼트 하시고 싶은 분들 이제 한번 네. 해보고 싶은데 네. 앞으로 무릎 나가는 자세 교정해 주려면 네. 처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유연성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맨몸으로 한다고 했을 때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분들 아니면 무릎이 조금 앞으로 나가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잡아주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유연성을 계속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벽에 대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 집에 짐볼 같은 게 있으면 등에다 대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좀 뒤쪽으로 기댈 수 있게끔. 이들은요 안 하던 자세이기 때문에 뭐가 또 있냐면 유연성도 유연성이지만 처음 해보는 자세들은 뒤로 이렇게 넘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숙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저처럼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냥 요거 찍어주죠. 그러면 이런 의자 있죠. 의자에서 이게 스쿼트예요. 요걸 많이 연습시키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각도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 뒤로 넘어질까 봐 무섭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나이 있으신 분들이나 잡아주려면 옆에서 의자를 대고, 이것도 운동이에요. 처음에 자세가 잡힐 때까지. 이거 스쿼트죠. 그죠? 콩 찍고 올라오는 거예요. 콩 찍고 여기 쉬었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세워라 넣으라가 아니라 운동인데 빨리 이렇게 연습을 먼저 시키세요. 그러면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이 자세가. 또 질문 있으세요? 그 운동을 할 때 땀을 꼭 내야 된다는 그 기준은 뭔가요? 땀이 꼭 나야 운동. 땀은 또
웃긴 사연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네 땀이 잘 안 나시는 분도 있죠. 네. 땀이 잘 안 나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거의 김병만의 달인처럼 저희 그룹에 중국 사업자가 계세요. 중국인이신데 본인은 살면서 땀을 흘려본 적이 없대요. 결론만 얘기하면 제가 내드렸어요. 네. 땀이 잘 안 나는 사람들은요 심박수를 잘 이용을 못한 거예요. 쉬는 시간이 너무 길겠죠. 왜냐면 땀이 나는 원리를 본다라고 하면 운동이 왜 중요하냐. 이 지금처럼 코로나 왔을 때 코로나가 열에 약하다면서요. 그게 면역력을 지킬 수 있는 거, 지방을 태우는 거, 심부 근육, 안에 있는 근육에 그 근세사들이 막 미끄러지니까 계속 미끄러지니까 열이 발생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 일사병, 열사병이 왜 걸리냐면 반일하다가 열을 쐈어. 근데 우리 체내에 열이 이렇게 축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안 날아가면 죽어요. 그걸 날려보내려고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의 원리가 뭐 독소 배출 이런 것도 있지만 열을 식히기 위함이에요. 우리 몸에 그냥 생체 메커니즘이. 그러면 땀이 안 난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열감이 왜 없냐? 약간 힘들어. 11회에서 13회 해.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운동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으면 땀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땀이 잘 안 나는 분들이 땀을 올리기 위해서는 휴식 시간을 30초 밑으로 가져가야 돼요. 네. 보통 잘 질문해 주셨네요. 휴식 시간은 1분에서 3분 사이가 제일 좋아요. 1분에서 3분 사이. 그리고 세트는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근육 이론이 바뀌어가지고요. 무거운 무게, 전진적 과부하의 법칙이라고 해서 과부하, 근육을 더 찢어야 되잖아요. 내가 10kg로 들었었어. 10kg는 무거웠었는데 찢어지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이제 10kg가 안 무거운 거야. 그러면 그 이상 11kg든 12kg든 그거보다 10kg보다 더 높은 걸 들어야지만 근육이 성장한다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게 과부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점진적 과부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줘야 돼요. 무게는 늘어나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힘은 정해져 있잖아. 이 기침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끝났어요. 점진적 과부하의 법칙이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부상도 따라요. 계속 무게를 늘려야 되니까 어깨가 나가버리고. 여기 김미경 사장님 남편분이 김영훈 사장님이 그 헬스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어깨를 다쳐가지고 맨날 통증 속에서 헬스를 해요. 헬스는 좋아하죠. 그쵸?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이 트레이닝 원리에 의해서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빈도수를 높이면 돼요. 빈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에서 5세트가 정확한데 진짜로 만약에 100kg로 한 번, 그냥 대략적으로 한 번 할 거 10kg로 10번 하면 같은 효과를 해요. 요즘 빈도로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면 세트 수를 더 늘리셔도 돼요. 단 11회에서 13회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 정도 무게로 세트 수를 더 높이면 남들이 더 무거운 거 드는 것보다 나한테 과부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방금 그 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휴식 시간을 좀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터벌 트레이닝 들어보셨죠? 네. 휴식을 취하는데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바로 다음 운동 종목으로 여러 가지 운동을 도는 거예요. 순환식 운동이라고 하죠. 그렇게 잡으면 땀이 쭉 나실 거예요. 그렇다고 땀이 안 난다고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무릎 아파서 진- 스쿼트 못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릎 아파서요? 플랭크. 플랭크 하면 안 되나? 일단은요, 무릎 아파서 스쿼트를 못 한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60대세요? 50대도 이게 관절 안 좋으신 분?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스쿼트 동작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우리 런지라고 하는 운동 있죠. 힙을 업시키는 요 운동 있죠. 이걸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계단 오르기예요. 그러면 나이가 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 안 좋으신 분들이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 좀 하게끔 해주세요. 2칸씩. 찢어져야 돼. 한 칸씩이 아니라 이건 유산소 운동이고, 만약 런지의 효과를 넣으려고 하면 이게 찢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거 2칸씩. 그래서 헬스장 가면 그렇게 PT 선생님들이 덤벨 들고 요만한 나무 박스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거 요즘 팔아. 덤벨 들고 하나, 둘. 이거 올라갈 때 런지 운동 효과예요. 이게 찢는 거예요, 여기를. 앞다리도 그렇고 대퇴 앞두, 사두근도 그렇고 이두근도 그렇고 찢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오를 때 2칸, 3칸씩, 젊으신 분들은 3칸씩 길게 찢으면 런지 효과가 나요. 한 칸씩 가면 유산소고. 장난 아니죠, 강의?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된대요. 아쉽지만. 자, 마지막 질문. 없으세요? 또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도 물어봐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